교수님 말씀 중에 흥미로웠던 게 하루 두 끼 먹는 사람보다 세 끼 먹는 사람이 다이어트 효과가 더 좋더라 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한 십몇 년 전부터 청소년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 비만 인구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이 청소년의 비만에 뭘 해줘야 될까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몇 가지 분석할 때마다 잘 나오는 게 있는데, 첫째, 과일 섭취. 과일 섭취를 많이 할수록 애들이 날씬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끼니를 두 끼 먹고 세 끼 먹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상하게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끼를 먹는 사람하고 두 끼를 먹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세 끼를 챙겨 먹으니까 칼로리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많이 먹게 돼 있고요. 그러면 두 끼는 칼로리가 적은데 항상 분석할 때마다 이 세 끼 먹은 사람이 더 날씬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럴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이 영양과 관련된 데이터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없는 한순간에 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뚱뚱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두 끼 먹는 쪽으로 많이 가 있으니까 두 끼가 뚱뚱한 걸로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작년에 좀 다른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먹는 칼로리당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량, 나트륨량을 봤거든요. 그랬더니요, 세 끼 먹는 사람이 전체 먹는 칼로리는 더 많은데 사실은 그 칼로리당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특히 탄수화물하고 지방하고 나트륨량은 이쪽이 훨씬 많아요. 두 끼 먹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끼니를 걸었으니까 우리 몸은 잔뜩 긴장을 하고 뭘 먹으면은 안에 지방으로 저장해야 되는 준비가 돼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 뇌는 뭔가 좀 포도당도 안 오고 그러니까 뇌도 잔뜩 뭔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뭘 먹을 때 기름지거나 달거나 짠 음식을 찾게 돼 있고, 그게 다 지방으로 축적하는데 큰 영향을 미쳐서 사실은 세 끼 먹는 사람이 두 끼 먹는 사람보다 날씬하고 두 끼 먹는 사람은 더 찌게 나오는 것들. 거꾸로 그러면 두 끼 먹는 사람을 세 끼 먹게 바꾸면 어떨까? 실제적으로 임상 환자들을 많이 볼 때 두 끼 먹기를 세 끼 먹기로 바꾸면은 생각보다 살이 잘 빠져요. 근데 세 끼를 갖다가 삼겹살이라든지 아까 이게 당이 높은 설탕 잔뜩 끓여진 그런 음식을 먹으면은 당연히 안 빠지겠죠. 그 세 끼를 갖다가 좋은 형태로, 그다음 몸에 적당하게 당신은 지금 그렇게 긴장하고 음식이 없다고 긴장하면 필요가 없다 하는 신호만 줄 정도로 먹으면 돼요.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갑자기 먹을 때 가볍게 먹고 나면은 생각보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점심 때 적게 먹어요. 저녁 때도 적게 먹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식사를 이렇게 나눠서 하면 생각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메커니즘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인이 돼서 작년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었죠.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 아침 먹이기 운동을 그래서 서울시하고 같이 한 적이 있는데요. 초등학생부터 아침 먹기 운동을,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만 가면은 아침밥을 제공해 주는 그런 운동을 좀 시범 사업도 좀 하고 운동도 했었는데 코로나 있고 나서 다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애들한테 아침밥을 좀 먹게끔 캠페인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 하는데 또 반대도 많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왜 거기 쓰게 하느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애들 안 낳잖아요. 엄마들 바쁘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아침에 애 깨워가지고 안 먹는 거 억지로 입에 먹여서 학교 보내고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 낳기 위해서 변화 엉뚱한데 돈 많이 쓰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엄마의 부담도 덜고 비만 예방을 위해서 애들 학교에 그냥 보내면 학교에서 가볍게 아침을 좀 먹게끔 해주고 그런 거 좀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코로나 끝나서 이야기해봤더니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학교가 요즘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또 이직을 하고 계시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돌아가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엄마의 부담도 들고 애들 건강도 하고 뭐 그런 여러 목적으로 아침 먹기를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제 소원이고요. 그렇지만 또 반대되시는 분들의 그 말씀, 그 애들 먹이는 것까지 아침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그 말씀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 공복 첫 음식이 그날 하루를 좌우한다고도 하는데 지금 강조하신 그 아침 식사를 어떤 음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를 대단하게 먹으면은 또 가서 애들 공부하는데 졸리고 일하는데도 방해가 돼요. 가볍게 신호음만 주면 돼요. 브렉퍼스트 보면은 가볍게 아침 뭐 여러 가지 먹잖아요. 그거 하면은 그 빵 한 조각, 빵도 그 흰빵 말고 호밀빵에 통밀빵에 우유 한 잔 먹어도 돼요. 몇 분 안 걸리잖아요. 응? 그것만 먹어도 되고 아니면 과일 뭐 여러 가지 과일이 섬유소 많은 과일 조금만 먹고 가도 돼요. 그 정도만 해도 되고 아니면 평소에 아침을 먹던 사람이면 아침 밥 챙겨서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단백질 섭취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계란을 아침에 뭐 두세 알씩 먹으시는 분도 많은데 요게 뭐 일각에서 뭐 콜레스테롤 때문에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관계없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옛날에는 그 계란 노른자를 분석을 해보면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고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인다고 알았어요. 근데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안 그런 거예요. 그다음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사람마다 이제 변이가 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콜레스테롤의 한 7, 80%를 간에서 만들어내요. 스스로. 근데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영향을 더 받아요. 그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변이가 좀 심한데 한국인들은 아무래도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그러면 계란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지나 임상 결과가 아니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전 세계 가이드라인에 콜레스테롤 환자인데 계란 못 먹게 한 거는 과다한 거다. 먹어도 된다 하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침에 계란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백질만 먹고 탄수화물이 좀 적죠. 탄수화물하고 같이 먹어야 돼. 왜냐하면 단백질만 먹으면은 단백질이 몸에 붙으려고 그러면 탄수화물이 좀 같이 있어줘야.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장기가 뇌라고 그랬잖아요. 뇌에 포도당이 안 오면요 근육분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먹어줘도 사실 더 많은 양이 그렇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근육분해를 좀 억제하려고 탄수화물을 좀 먹어주면서 그 다음에 뇌에 포도당을 빨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포도당도 주면서 뇌를 그 기능 잘하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그 단백질을 좀 챙겨 먹으면 좋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을 일부러 챙겨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몇 끼니 먹는 사람이 제일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몇 끼니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뭐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던데 제일 괜찮은 이야기인 것 같아. 그냥 손바닥 요만한 크기로 몇 끼니 챙겨 먹어라. 근데 요즘 비건 음식이 유행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뭐 이게 동물의 사육이나 그렇지만은 식물성 단백질의 단점은 뭐냐면은 필수 아미노산 중에 몇 개가 빠진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 먹을 때 한 번은 계란 먹다가 한 번은 비건 음식이나 식물성 단백질을 먹다가 한 번은 동물성 아니면 식물성 단백질만 먹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그 종류를 바꿔가면서 콩 종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걸 바꿔가면서 드시면은 필수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 잘 채워질 거예요. 조리 방법에 따라 이 영양 성분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계란이나 뭐 이런 단백질 요리를 할 때 기름으로 조리를 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사실은 나는 기름을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살이 안 빠져요. 이렇게 해서 한번 여쭤보면요. 저는 나물만 먹어요. 그러면 나물 한번 사진 찍어와 보세요 하면은 참기름이 범벅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저 계란 잘 챙겨 먹어요 하면은 계란인데 계란 후라이로 그 식용유 잔뜩 뿌려가지고 그러면 맛있으니까 그렇게 먹으면은 기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넣는 기름들이 생각보다 우리 음식 속에 많아요. 비빔밥 정말 훌륭한 음식이에요. 근데 그 참기름을 그렇게 쫙쫙 뿌려서 넣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모르게 먹는 기름은 생각보다는 많고 그 기름이 우리의 입맛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일수록 조금 줄여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문제는 배달 음식이에요. 배달 음식에는 기본적으로 소금과 그다음에 조미료와 그다음에 기름이 들어가야 팔립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 먹을 때 조금이라도 그런 게 좀 적은 형태로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